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화요일 KCBS 굿모닝 시카고 시작합니다. 먼저 뉴스를 시작하기 전에 알리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현재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에서 송신소 수리로 인해 방송 상황이 고르지 못한 점 알려드리며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방송은 다음 주 월요일 완전히 복구되어 훨씬 더 좋은 방송, 더 편안하고 깨끗하고 더 나은 방송으로 새롭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노동절을 맞아 시카고에서 노동자가 억만장자보다 우선이다라는 주제로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시위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며 특히 시카고에 국가 방위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에 강력히 항의하는 시위였습니다. 휴스턴에서 10대 소년이 이른바 벨을 누르고 도망가는 장난인 벨튀 장난을 하다가 총에 맞아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SNS에서 유행하는 단순한 장난이 또다시 목숨을 앗아가는 참변으로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틱톡 등 SNS에서 유행하고 있는 벨튀 장난은 과거에도 유사한 비극을 초래한 바 있는데요. 지난 5월에는 버지니아주에서 이 장난을 하던 10대가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미국 중산층의 경제 심리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소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중산층의 지갑을 닫게 만든 반면 고소득층의 소비는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글이 최근 자회사 데이터베이스 해킹 사건을 악용한 피싱 공격이 급증함에 따라 전 세계 25억 명 이상의 지메일 사용자들에게 비밀번호 변경과 보안 강화를 긴급히 권고했습니다. 구글은 이달 초 자회사 세일즈포스가 데이터베이스 해킹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구글은 유출된 정보가 기업 관련 정보에 한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해외 직구 시 적용되던 소액 물품 관세 면제 제도가 전면 폐지되면서 온라인 쇼핑 환경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제 직구의 게임 체인저로 불렸던 이 제도는 2016년 면제 기준이 $800로 상향되며 글로벌 구매를 폭발적으로 늘리는 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쉬인이나 테무 같은 플랫폼이 저렴한 제품을 관세 없이 공급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제도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부터 중국에 한정됐던 폐지를 모든 국가로 확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미 이민서비스국 USCIS의 이민신청 수수료 납부 방식을 은행 계좌 전자이체로 현대화한다고 밝혔습니다. USCIS는 이를 통해 수표와 머니오더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을 절감하고 분실 및 사기, 도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의 베이직 교회의 조정민 목사가 애틀란타를 방문해 지난 26일과 27일 양일간 말씀 사역을 펼쳤습니다. 이번 방문은 8월 29일부터 시작된 연합장로교회의 말씀 사경회를 인도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한 기독교 자선단체가 운영하는 더 브리브먼트 저니 프로그램이 모든 연령대 성인들의 사별 과정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철치타임스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사망을 예상치 못하는 현대사회에서 유족들이 겪는 슬픔을 다루며 특히 임상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유족 85에서 90%에게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가 미국 내 한인교회들과 함께 할로윈을 홀리원데이로 바꾸는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운동은 비성경적이고 상업화된 할로윈 문화 대신 기독교적 가치를 담은 교회 중심의 행사를 통해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건전한 시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노동절을 맞아 시카고에서 노동자가 억만장자보다 우선이다라는 주제로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시위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며 특히 시카고에 국가방위군을 투입하겠다는 그의 계획에 강력히 항의하는 시위였습니다. 이번 시위는 트럼프 대통령이 도시범죄와 이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 요원과 방위군을 동원하겠다고 위협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반발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이러한 조치가 단순한 치안 유지가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의도에 따른 군사화된 단속이라고 규정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시카고시장 브랜든 존슨은 그러나 이미 연방 이민 단속에 시카고 경찰이 협조하지 않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며 트럼프 행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휴스턴에서 10대 소년이 이른바 배를 누르고 도망가는 장난인 벨트 장난을 하다가 총에 맞아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SNS에서 유행하는 단순한 장난이 또다시 목숨을 앗아가는 참변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사건은 지난 8월 30일 밤 11시경 10살 소년은 친구들과 함께 동네 주택의 초인종을 누르고 달아나는 장난을 쳤습니다. 그러나 장난을 친 한 주택에서 주민이 나와 소년을 향해 총을 쏘았고 소년은 여러 곳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안타깝게도 그 다음날 사망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최근 틱톡 등 SNS에서 유행하고 있는 벨트 장난은 과거에도 유사한 비극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버지니아주에서 이 장난을 하던 10대가 총에 맞아 숨졌고 2023년 캘리포니아에 사는 한 남성이 벨트의 장난을 하던 10대 3명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놀이가 자칫 범죄 행위로 인식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중산층의 경제 심리가 급격히 악화되며 소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시간 대학교와 컨퍼런스 보드의 조사에 따르면 8월 들어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하락의 주된 원인이 연소득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의 중산층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모닝컨설트의 데이터는 이 소득 구간의 심리지수가 8월에만 4% 이상 하락했고 6월 고점 대비 10%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경제 심리 악화는 소비시장의 뚜렷한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글이 최근 자회사 데이터베이스 해킹 사건을 악용한 피싱 공격이 급증함에 따라 전 세계 25억 명 이상의 지메일 사용자들에게 비밀번호 변경과 보안 강화를 긴급히 권고했습니다. 구글은 이달 초 자회사 세일즈포스가 데이터베이스 해킹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구글은 유출된 정보가 기업 관련 정보에 한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해커들은 이 사건을 빌미로 구글 클라우드와 지메일 계정을 겨냥한 공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해외 직구 시 적용되던 소액 물품 관세 면제 제도가 전면 폐지되면서 온라인 쇼핑 환경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국제 직구의 게임 체인저로 불렸던 이 제도는 2016년 면제 기준이 $800로 상향되며 글로벌 구매를 폭발적으로 늘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쉬인이나 테무 같은 플랫폼이 저렴한 제품을 관세 없이 공급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제도 덕분인데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부터 중국에 한정했던 폐지를 모든 국가가 확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해외 직구 가격이 최대 5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 USCIS가 이민 신청 수수료 납부 방식을 은행 계좌 전자이체로 현대화한다고 밝혔습니다. USCIS는 이를 통해 수표와 머니오더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을 절감하고 분실, 사기, 도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새로운 양식 G1650을 통해 미국 내 은행 계좌에서 직접 수수료를 이체할 수 있습니다. USCIS는 현재 90% 이상이 사용하는 수표와 머니오더가 처리 지연과 분실 위험을 초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28일 이후부터는 전자이체 또는 신용카드 결제만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40, 50대 중년이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시기인 중년의 위기를 겪는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 결과 이러한 전통적인 패턴이 깨지고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젊은 층이 가장 큰 불행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써 중년의 위기 개념이 청년의 위기로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트머스대 블렌치플라워 교수팀은 44개국 데이터를 분석해 학술지 플러스 1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2020년에서 2025년 사이에 이 패턴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연구 결과 젊은 층의 불행감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젊은 층 집중형 패턴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미국과 영국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연구진은 젊은 층의 정신 건강 악화를 주요 원인으로 스트레스, 불안, 자살, 충동 등이 심각하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스마트폰과 초고속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한 디지털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낮은 일자리의 질과 같은 사회 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한국의 베이직 교회의 조정민 목사가 애틀란타를 방문해 지난 8월 26일과 27일 양일간 말씀 사역을 펼쳤습니다. 이번 방문은 8월 29일부터 시작된 연합 장로교회의 말씀 사경회를 인도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26일 화요 기도회는 성경을 모른 채 기도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은 말씀을 읽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7일 목회자 세미나에서는 요한복음 8장 35절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며 오늘날 교회가 눈에 보이는 외적인 성장에만 집중하는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한 기독교 자선단체가 운영하는 더 비리브먼트 저니 프로그램이 모든 연령대 성인들의 사별 과정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철치타임스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사망을 예상치 못하는 현대사회에서 유족들이 겪는 슬픔을 다루며 특히 임상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유족 80에서 90%에게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본 튤릭 목사가 2008년 남편을 잃은 경험을 바탕으로 시작됐습니다. 7회기 동안 영상 시청과 소그룹 토론으로 진행되며 현재 영국 내 400개 이상의 교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주 성시와 운동부부가 미국 내 한인교회들과 함께 오는 할로윈을 홀리 원데이로 바꾸는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비성경적이고 상업화된 할로윈 문화 대신 기독교적 가치를 담은 교회 중심의 행사를 통해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안전하고 건전한 시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부 대형 한인교회들은 이미 홀리원 하베스트 페스티벌 등으로 이름을 바꿔 성경적 가치를 담은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는 사탄적인 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전환하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 가정에도 다가가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인 오늘 하루 종일 맑고 화창한 날씨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오르면서 한낮에는 무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80도 예상되고요. 밤 최저 기온 62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 오전 6시 17분, 해 지는 시각 오후 7시 21분입니다. 이상 KCBS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에 전해드린 굿모닝 시카고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